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독신주의자였던 남자가 여우가 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며 겪게 되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에 관심 없던 제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알 수 없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바닥 뒤집듯 달라져 버린 아내로 인해 인생의 쓴 잔을 마신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는 제 일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제 나이에 비해 직책도 높은 편이고 그에 따라 연봉도 높은 편이지요. 그간 몇 번의 연애는 해왔지만 결혼에는 크게 생각이 없었기에 어느 정도 만나다 헤어지길 반복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났던 여자친구와는 5년간을 만났었고 둘 다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만났던 터라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어느 순간 여자친구의 집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에 못 이겨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저희는 이별을 하게 되었었지요. 제게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거냐고 묻는다면 딱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굳이 꼽자면 일을 우선으로 하는 편이라 제 스케줄도 일에 따라 변동되고 결정되기에 결혼했을 때 가정생활을 충실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어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였지요. 마지막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누군가와 더는 사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헤어짐은 저를 비롯한 상대에게 아픔이 되고 이젠 누군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도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제가 37살 때였습니다.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해온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 팀에도 그중 한 사람이 배정받아 왔습니다. 저보다 8살 어린 그 여자 팀원은 한눈에도 눈에서 빛이 나는 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법 똘똘해 보이고 일도 척척 잘 해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팀에 팀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 기존 팀원들과 손발을 함께 잘 맞춰가는 정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 팀원은 잘 할 것만 같았습니다. 팀장이었던 저를 필두로 저희 팀은 가장 뛰어난 실적을 내었고 매 시즌마다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에서 회식비가 내려와 함께 회식을 하기도 했고 제 사비로 회식을 하기도 하며 남다른 팀워크를 위해 나름 애를 썼지요. 그런데 하루는 회식을 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직해온 팀원이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직원은 제가 잡은 택시에 함께 올라타면서 같은 동네이니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같이 귀가를 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내려 각자의 집으로 헤어져 가는데 가는 내내 제게 톡을 보내며 오늘 즐거웠다. 같은 동네인 줄 몰랐다 등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오는 톡에 답장을 해주고는 집에 도착해서는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언제인가부터 출근을 하는데 그 팀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차로 출근을 하는데 그 팀원은 지하철역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이 신호등에 서 있는 제 차를 보고는 창문을 두드리며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출근하는 길이니 태워달라고 합니다. 거절하기도 뭐해 함께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을 더 마주치게 되었고 그 팀원이 자신이 기름값을 줄 테니 함께 카풀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출근하는 길이니 카풀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을 카풀을 하다 보니 그 팀원이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어느새 제가 좋아졌다며 사귀자고 합니다. 저도 조금은 마음이 있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그 팀원의 나이가 이제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를 만날 나이일 것 같아서 쉽게 만남을 갖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호감은 있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않기에 만나지는 못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제게 결혼은 자신도 관심은 없다고 그냥 서로의 마음만 충실해서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저희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로의 취향과 성격과 관심도가 비슷해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만나면서 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간의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끝은 언제나 결혼 이야기라 난감했어요. 분명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했음에도 항상 상대 여성들은 결국엔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여자와도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하니 같이 일해서 누구보다 저를 잘 알기에 회사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그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니 지금의 관계에서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 달라지는 거 아니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게 끝은 아니지 않냐고, 저는 아이 생각도 없다고, 우리 부모님이야 비혼주의자에 딩크를 지향하는 것을 알기에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너의 부모님은 그게 아니지 않겠냐고. 그리고 결혼하면 양가를 챙기는 것도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걸 알기에 이미 부모님께는 다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시기에 결혼을 하든 말든 아이를 낳든 말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 절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같이 일하다 보니 저의 상황과 회사 일도 모두 알다 보니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거듭했고 제게 계속 결혼을 이야기하는 그녀와 남은 여생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둘의 의견에 따라 가족들만 모시고 함께 밥을 먹으며 결혼식을 대신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여자친구만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이미 가전, 가구도 깔끔하게 맞춰져 있었고 침대도 킹 사이즈를 사용 중이었거든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짐이 들어왔고 이불과 그릇 정도만 마련했습니다. 결혼해서 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아침을 챙겨 먹고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은 가급적 같이 하되 각자의 일정이 있으면 각자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도 함께 시간이 맞으면 함께 먹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었습니다. 워낙 둘 다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3번은 가사 도우미를 오시게끔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의 결혼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이미 제 나이가 40을 넘긴 데다 조카들만 봐도 아이가 너무 축복인 것은 알지만 제가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 완벽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까지 모든 것이 오롯이 부모에 의한 것이니 어떻게 쉽게 생각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내가 완벽히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될 때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저만큼이나 아내도 바쁘니 아이를 낳아만 놓고 부모님과 기간에만 의존해 아이를 키우게 될 거란 것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말하며 아내에게 아이만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잘못하면 아이의 인생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계획과 달리 고난이 펼쳐질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자신도 이런 이야기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이를 갖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의 양육과 살림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닮은 아이 하나만 낳자고 하네요. 또다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쉽게 내뱉는 타입이 아닌 아내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싶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을 세워 말하는 거겠지 싶어 아내의 의견을 결국엔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를 닮은 아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도 한 번씩은 나를 닮은 아이, 아내를 닮은 아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기에 많은 고민을 하다 이번에도 아내의 의견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만날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6개월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병원에 다닐 생각까지 하고 있었기에 그 마지노선에 찾아온 아이가 너무나 고맙고 소중했습니다. 아이는 아내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는 8개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고 출산 전까지 집에서 쉬면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육아에 매진을 했지요. 아이를 키우며 살림까지 하기 힘들 거라는 걸 예상했기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오시는 날을 주 5일로 늘렸고 출산 2개월까지 육아 도우미도 모셨었습니다. 아내의 몸조리, 몸 회복이 가장 먼저였으니까요. 그런 아내가 출산 3개월 만에 저 모르게 다른 회사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육아를 하며 도태된 듯한 자신의 모습을 속상해하던 차에 마침 어깨의 타 회사에서 스캇 제이가와 미팅을 했는데 조건이 너무 괜찮아서 출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아이 낳아 키우는 게 이렇게나 힘들 줄 몰랐어. 임신 기간에도 힘들었기에 낳고 나면 좀 낫겠지 싶었는데 정말 뱃속으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물론 밤에는 당신이 함께 아이 봐주긴 하지만 낮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낮잠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게다가 전 동료들이랑 가끔 연락해보면 다들 열심히 일하며 제 자리에서 가장 잘하는 일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나는 답이 뭔지도 모르겠는 육아하며 매일 벽에 부딪히는 기분으로 우는 아이를 안고 우는 이유를 몰라 쩔쩔매면서 좌절감만 느끼고 있다고. 그러느니 그냥 다시 내가 잘하는 일 하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나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는? 우리만 믿고 태어난 아이는? 육아 도우미 쓰면 되지. 아니면 어린이집도 있고 어머님도 우리 엄마도 계시잖아. 내가 아이 갖기 전에 했던 말 몰라? 누군가에 의지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 난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우리 부부가 오롯이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일을 시작할 때에 맞춰 내가 육아휴직을 내려고 했어. 나와 당신이 육아휴직을 번갈아가며 쓰다 보면 아이를 기간에 보내도 되는 시기가 될 거고, 그때부턴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우리의 일정을 조율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3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래? 그러면 당신은 육아휴직 써. 내가 1년간 품었고 낳아 키웠으니 이젠 당신이 키워. 그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아, 진짜 실망이다.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를 신뢰했던 거고, 그래서 결혼도 임신과 출산도 따라준 건데, 어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아이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거야? 당신 말대로 나 쉽게 정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 그냥 따라줘. 아내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근한 것도 아니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테니 일이 하고 싶다면 그 이후로 계획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계획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이미 출근일까지 정해졌기에 오늘부로 육아 도우미를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야기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고 어쩔 수 없이 육아 도우미를 모셨습니다. 다행히 너무 좋은 분이 오셔서 아이를 사랑하러 봐주셨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지요.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선 아이에게 정말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와 아내 중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아이의 하루 컨디션을 체크하고 씻기고 먹이고 놀아주었고 아이를 재우고 밤새 끼고 자는 것은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는데 아내는 거의 매일 야근이라는 핑계로 늦게 왔고 저보다 일찍 온 날에도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못하면 내가 하지 싶었어요. 아이에게는 그 어떤 빈틈도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갈수록 아이와 가정생활에 대해 무심해지는 아내에게 화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이제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냐고. 그런데 아이가 우리에게서, 엄마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일하느라 너무 피곤하다고. 일해서 버는 돈으로 아이에게 쓰니 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고 하네요. 자신은 일이 너무 좋다고. 출산한 다음에 5개월 쉬고 보니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최우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냐고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위해 아내와 최대한 절충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루아침에 태도를 달리하고 달라져 버린 아내에게서 이전과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모성애가 정말 1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엄마가 있음에도 엄마에게 그 어떤 케어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느니 그런 엄마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게 자신을 그저 아이를 낳아주고 키우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결혼을 했냐고 합니다. 그래서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결혼도 내 인생에 없던 것이었고 아이도 내 인생에 없던 것이었는데 네가 결혼하자고. 네가 낳자고 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렸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네가 원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행복했고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도 느꼈는데 매번 그 시작을 내게 요구하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이기적으로 변해 본인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우리 가족이 아닌 자신만 생각하니 더는 가족으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이혼만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 키우는 건 힘들지만 저는 사랑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끝까지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아내가 몸만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정말 독하게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돌도 안 된 어린 딸에게 신경 쓸 시간도 부족해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 후 혼자 육아 도우미와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그 딸이 5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예쁜 짓도 하고 절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도 주며 애교 많은 공주님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전 아내를 떠올릴 때면 여우에게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원망도 많이 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단 하나, 제가 이 어여쁜 딸을 낳아준 것만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아이가 엄마 이야기를 묻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많이 당황스럽기도 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넘어가곤 있지만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들도 고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딸이 살아갈 앞날에 모두 우호적인 사람만 있지 않고 평탄하지만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최대한 딸이 받을 데미지가 크지 않도록 아빠로서, 보호자로서, 하나뿐인 가족으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